안녕하세요. 취미축구입니다. 오늘은 축구 포메이션이 어떻게 2-3-5부터 현대 축구까지 진화해 왔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축구에서 공격수 5명을 두는 팀이 있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공격 축구 같지만 축구 초창기에는 이게 당연했습니다. 축구 포메이션은 어떻게 지금의 모습까지 바뀌게 된 걸까요? 가장 먼저 등장한 건 2-3-5, 이른바 피라미드 포메이션입니다. 수비는 2명, 미드필더는 3명, 공격수는 무려 5명. 당시 축구는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공을 앞으로 보내고 공격수들이 몰려가서 득점을 노리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축구가 점점 조직적으로 변하면서 5명의 공격수만으로는 수비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오프사이드 규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1925년 공격수 앞에 있어야 하는 상대 선수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격수에게 훨씬 유리해진 거죠. 이때 아스널의 허버트 체프먼 감독이 만든 전술이 바로 WM 포메이션입니다. 센터 하프를 수비 쪽으로 내리고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선수 배치가 W와 M처럼 보여서 WM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제 축구는 공격수만 많은 경기에서 점점 전술 싸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 브라질은 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4-2-4 포메이션입니다. 수비는 4명으로 안정시키고 공격에서는 4명이 빠르게 밀어붙이는 방식이었죠. 브라질은 이 전술을 바탕으로 1958년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세계 축구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공격수 4명은 상대가 강해질수록 중원이 비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수 1명이 미드필드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4-3-3입니다. 수비 4명, 미드필더 3명, 공격수 3명. 공격도 할 수 있고 중원 싸움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균형 잡힌 포메이션이죠. 1970년대 아약스와 네덜란드의 토털풋볼은 4-3-3을 상징적인 전술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축구의 기본은 또 다른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수비 넷, 미드필더 넷, 공격수 둘, 바로 4-4-2입니다. 4-4-2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수비는 4명이 안정적으로 서고 측면 미드필더는 공격과 수비를 오갑니다. 그리고 앞에는 공격수 2명, 크로스를 올리고 2명의 공격수가 마무리하는 축구. 오랫동안 잉글랜드 축구를 대표하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축구가 발전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중원 숫자 싸움입니다. 4-4-2의 중앙 미드필더는 2명인데 상대가 미드필더 3명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공을 빼앗기기도 쉽고 수비와 공격 사이 공간도 넓어집니다. 특히 상대가 중앙에 플레이메이커까지 둔다면 미드필더 2명만으로는 막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등장한 대표적인 해답이 4-2-3-1입니다. 수비 앞에 2명의 미드필더를 두고 그 앞에 공격형 미드필더 3명을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포메이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수비할 때는 중원에 사람이 많아지고 공격할 때는 측면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가 빠르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공격수는 1명뿐인데도 이선에 3명이 침투하면 공격 숫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을 잃으면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앙을 지켜줄 수 있죠. 현대 축구에서 4-2-3-1이 사랑받은 이유입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의 포메이션만 고집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경기 시작은 4-2-3-1이지만 공격할 때는 4-3-3처럼 바뀌고 수비할 때는 4-4-2처럼 내려서는 팀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비수가 3명이면 불안해 보이는데 요즘 강팀들은 오히려 3백을 자주 씁니다. 한때 포백이 축구의 기본이 됐지만 3백은 다시 현대 축구의 중요한 선택지가 됐습니다. 3백은 왜 돌아왔을까요? 우선 3백은 새로운 전술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수비 뒤에 스위퍼, 즉 리베로를 두는 방식으로도 많이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윙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4-4-2와 4-3-3이 유행하면서 3백은 점점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현대 축구는 다시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후방 빌드업입니다. 상대가 공격수 1명으로 압박한다면 수비수 3명은 1명이 남습니다. 그 1명은 공을 운반하거나 더 여유있게 패스를 시작할 수 있죠. 상대가 공격수 2명으로 압박해도 수비수 3명은 여전히 1명이 남습니다. 3백이 빌드업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기 좋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윙백입니다. 3백을 쓰면 양쪽 윙백은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5백이 되고 공격할 때는 높이 올라가 윙어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1명의 선수가 수비수와 공격수 역할을 모두 맡는 셈입니다. 그래서 3백은 숫자만 보면 수비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측면의 공격 숫자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전술입니다. 세 번째는 포메이션 변화가 쉬워서입니다. 경기 시작은 3-4-3이어도 수비할 때는 5-4-1처럼 단단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앙 수비수 1명이 미드필드로 올라가면 공격할 때는 4-3-3이나 3-2-5처럼 보이기도 하죠.
현대 축구는 이제 우리는 무조건 3백 팀입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경기 시작 전 숫자가 아니라 공을 가졌을 때 어디에 선수를 배치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4-3-3, 4-2-3-1, 3-4-3 같은 포메이션 숫자는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포메이션 숫자는 보통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수비수 4명, 미드필더 3명, 공격수 3명이면 4-3-3. 수비수 4명, 중원 2명, 이선 3명, 공격수 1명이면 4-2-3-1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면 선수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4-3-3으로 시작한 팀도 공을 잡으면 풀백 1명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다른 풀백은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할 때는 3-2-5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수비수 3명, 중원 2명, 그리고 공격 지역에 5명이 서는 거죠. 반대로 공을 뺏기면 윙어가 내려와 수비를 돕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중앙을 막습니다. 똑같은 팀이 수비할 때는 4-4-2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축구에서는 무슨 포메이션을 쓰느냐보다 공을 가졌을 때와 뺏겼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공을 가졌을 때는 공격 포메이션, 공을 잃었을 때는 수비 포메이션, 그리고 공을 뺏거나 빼앗기는 순간에는 전환 상황. 좋은 팀은 이 세 장면에서 선수들이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약속이 잘 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포메이션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도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4-3-3인지 3-4-3인지에 따라 선수들이 처음 서는 위치와 역할은 달라지니까요. 다만 숫자만 보고 이 팀은 공격적이다, 이 팀은 수비적이다 라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축구 포메이션은 정답지가 아닙니다. 감독이 선수들에게 건네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진짜 전술은 그 약속이 경기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포메이션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